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많은 어떤 조직과 자본 그리고 지역 조직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이 이제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두선에서 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이 당이 보여주는 태도를 너무 이준석 대표가 극단적으로 몰아놨어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신당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도 가고 4달 말 신당 시사. 누가 시사했느냐? 이 사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신당을 차릴 거다. 근데 군소정당도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명확하게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불과 한 열흘 전에 신당 차리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건.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들으셨을 때는 불과 열흘 전입니다.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죠. 배제하지 않는다 해서 군소정당도 각오합니다라고 지금 열흘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엔 정말 신당 창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이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세지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네. 이제 뭐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말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많은 어떤 조직과 자본 그리고 지역 조직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이 이제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두선에서 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로 어떤 당 지도부라든지 뭐 혁신위원회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변화라는 이름으로 네. 좀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어떤 구두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수위가 높은 구두 경고지 정말 준비 실무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는 아닐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칼집에 칼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게는 아쉽지만은 강서 보궐선거 참패가 그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신당설을 군부를 짚혀서 네. 자신의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로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이 당이 보여주는 태도를 너무 이준석 대표가 극단적으로 몰아놨어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신당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을 이미 던졌고 네.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말을 이미 던졌고 시작은 됐다. 약간 좀 지금 다른 말씀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좀 꼼꼼히 좀 뜯어보죠. 좀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뭐 근본적인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말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네. 그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권 지도부의 특정 요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난 조건으로 비치는 건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어떠한 걸 요구할 경우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주는 척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준석한테 연락하지 마 하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다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내가 조건을 걸면 요걸 미끼로 나를 잠깐 붙잡는 용도로만 쓸 것 같아서 나는 조건을 안 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요길 좀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으면 지금 탈당하지. 왜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12월까지 좀 시간을 더 줄 건데 그동안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나는 신당 안 차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2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일단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총리 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참모들과 또 새로운 장관들을 누구로 선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좀 보면서 과연 근본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12월 27일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혁신위가 이제 12월 26일 날 활동을 종료하거든요. 네. 그때 혁신위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제언이 있을지도 함께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27일, 사실 저희 키워드가 12월 27일하고 물음표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날짜가 지금 왜 나온 것이냐, 이걸 좀 볼까요? 신당 창당 시점으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12월 27일입니다. 말씀처럼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기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기사로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요 파란색.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결행할 경우 그 시점은 오는 12월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확히 12년 전인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었던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입문한 게 12월 27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더니 이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도 한 간지를 돌았다라고 하면서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27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정계 입문한 날짜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바뀌는 좀 더 여러 요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시기도 되고 혁신위가 이 두 달의 운영을 마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 개 다목적 포석으로 12월 27일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실무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얘기가 좀 갈려요. 그 상황에서 12월 27일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죠. 기사 같이 볼까요? 인요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네.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뒷모습, 옆모습이 좀 보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죠. 연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여기 지금 청중 객석에 요 끝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보자고 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 내가 직접 가겠다. 혁신위원들이 모두 만류를 했지만 KTX를 타고 부산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뭐야, 영어야? 영어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영어로 앞에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서울에 있는 당 지도부 윤 대통령이 환자다. 거기 가서 나 말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해라라는 지금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영어로 얘기를 한 걸까요? 그 인유한 위원장이 네. 아기를 가지고 찾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대화를 해보자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네. 인유한 위원장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기 모여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일원이 당신이 됐지만 우리의 일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본인을 찾아간 사람에 대한 아주 모욕적 언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저 발언은 이미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 저것이 자기의 어떤 영어에 대한 현학적인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자기가 똑똑함, 스마트함, 난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근데 굉장히 그건 유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손님이잖아요. 그럼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 정도는 괜찮겠지만 만날 이유가 없다는 괜찮겠지만 이런 식의 자체는 상대방은 저는 모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마음의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다. 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 환자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의 환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신당 얘기를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신당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정치계에서요 누굴 만나고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내부적으로 혼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할지 돌출 행동이 과연 누가 이준석 대표하고 신당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나홀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나홀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신당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같이 주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인유한 위원장의 말씀까지 좀 같이 나왔죠.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네.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인유한 위원장 직접 한 얘기입니다. 아, 그거 좀 내가 섭섭했어요. 아, 이준석 전 대표 영어 참 잘하는구나. 나보다 잘하는구나. 근데 섭섭했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얘기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유한 위원장도 뭔가 많은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하버드생 출신의 우월한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적도 갖고 있는데 같이 갖고 한국인의 있죠. 정서라든가 혹은 한국 정치를 잘 모르는 주변인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됐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이준석 씨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인유한 위원장과 영어로서 대등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인유한 위원장께서 그런 그 주체적인 권한을 갖고 온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네. 실제 권한은 없으면서 어떤 시간 벌기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영어로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과정을 다 봤는데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깊은 메시지가 있고 철학이 있어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쉽게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네. 쉽게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인요한 위원장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고 네. 통합 메시지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통합이 더 쉽지 않겠다, 어려워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저희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한 얘기가 내가 의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이라는 것을 더 확인해주는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가 지금까지 아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배우러 네. 왔는데 배우는 말로써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보니 이준석 전 대표도 아이의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풍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에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불쾌감을 영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하나는 이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정치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환기로서 영어를 사용한 거지만 네. 인요한 위원장은 서사를 안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부산까지 약속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그것. 근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 그림을 과연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잘못 패착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분석 플러스 조롱의 화법을 쓴 거예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분석 플러스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패착이다라는 분석을 좀 같이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라고 신당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요한 위원장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제 저희 출연한 이 인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보고 오시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전히 이 전 대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그럼요. 제 처음 메시지가 통합인데 네. 우리 통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쓴소리를 해도 안고 가야 되니까 내려갔고 앞으로도 통합이 첫 목적, 첫 테마인데 그거를 안고 갈 겁니다. 네. 계속. 네.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당과 크게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거를 조금 고쳐보자. 네. 그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신당 창당을 이 출범을 선언하는 그날까지도 않은 끝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준석 써 있는 귀여운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신당이랑 보따리를 들고 지금 가고 있죠. 환자는 서울에 점점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요 뒤에 남겨진 볼까요? 인요한 위원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귀가 제리의 귀인 거죠. 통합탕을 끓이다가 엎어졌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인 위원장의 모습인데 제목이 제리와 톰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두 사람 톰과 제리와 같은 형국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 요 만평 어떻게 보십니까? 톰과 제리 사실 계속 싸우거든요. 아주 틈만 나면. 어떻게 보세요? 톰과 제리는 계속 싸우긴 싸우지만 또 이제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재미있는 어떤 네. 그런 장면도 많이 도출하는데 어제 경성대에서 그 장면은 제가 볼 때는 재미있는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 다르더라도 힘이 실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하나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 예절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노후룩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은 인요한 위원장 처음부터 호칭을 미스터 린턴으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의 어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과 에티켓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네. 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 7, 8년 전인가요?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전 지사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손학규 전 지사가 뭐 완전히 그때 많이 싸우고는 있었지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반대 입장에서 찾아간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저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꽃향기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미워하는 건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본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대로 국민의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아질수록 본인의 유상이 올라가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역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혁신위원장이 와서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메가시티라는 그러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총선을 뒤흔들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저 만평에서 뭐 만평 자체의 어떤 내용은 동일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을 톰과 제리로 비교하는 거 맞지만 인유한 위원장하고 톰과 제리로 비교하는 거 맞지 않다. 아까 나는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를 모른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거기다 우려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치 저는 고수라고 봅니다. 고단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언어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도 보면 굉장히 내공이 있어요. 내공.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네. 오히려 한국에서 정말 정치를 한다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어떻게 혁신하는지 좀 기대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